아니머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한 트렌드를 알려드린다. 하트 하트. 네. 네,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잘 지내셨나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네. 아마 해피하실 겁니다. 왜요? 오늘 제가 이제 아주 IB 투자라는 종목을 실시간에서 대문짝만하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 또 엄청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종목으로 좀 행복하시지 않을까. 아 정말 요즘에 참 투자들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 종목도 종목인데 정말 대단한데 사실 이렇게 저녁마다 꿀팁들을 알려주신다는 거를 이렇게 초반부터 어필하시면 해야죠. 해야 됩니다. 네. 중요합니다. 라이브 항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실시간 정보들은 라이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거든요. 매일매일 다음날 뭘 보면 좋겠다, 어떤 종목 어떻게 대응한다 이런 거는 뭐 대표님께서 워낙 잘 알려주시니까 저희 하트하트 시간에서는 좀 굵직한 다음 주 이슈라던가 사안들을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1분기가 끝이 났어요. 맞아요. 2분기가 시작입니다. 1분기에는 힘드셨던 분 진짜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힘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전화 상담을 했었을 때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되게 희망차신 전화 연결이 많았거든요. 그죠. 네, 1월부터 주식을 새해 목표 주식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중에 1월에 시작하셨던 분들, 2월에 시작하셨던 분들 너무 힘든 시기를 겪지 않았나. 그래서 2분기에는 조금 더 계좌가 풍성해지게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뭐 가장 큰 이슈 뽑으시면 뭐 뽑으실 거예요? 이슈요? 예, 이번 주. 이번 주? 너무 많은데? 딱 하나만. 딱 하나만? 아, 저 코인 얘기하고 싶은데. 코인이 아이유 노래요? 아이유의 코인이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많이들 들어주세요. 네. 코인, 네. 코인이 아마 제일 크지 않았나 싶어요. 코인? 저는 경기부양책 경기부양책 발표를 좀 뽑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은 경기부양책이 발표가 나고 나서 네. 그 테마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 기축으로 해서 사실 이 전주만 하더라도 뭐 인프라주 뭐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실적주, 네,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그 바이든 정부가 이제 경기부양책을 발표를 했는데 인프라는 뭐 당연히 생각처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반도체에도 이제 투자를 당연히 할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차량용에도 또 투자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여기에 반도체 호재 그 마이크론의 그렇죠. 호실적 실적 발표가 좀 불을 지피면서 네. 좀 시장의 테마가 다시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올랐는데도 금융주가 오히려 떨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만 봐도 좀 이제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좀 떨어지고 다시금 좀 예전처럼 실적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국내 1위 기업, 네, 삼성전자 이야기를 네, 오픈이 좀 길었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실적을 그죠. 잠정실적 발표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이 실적 발표를 보니까 시장 지금 컨센서스가 FM 가이드는 60조, 네, 그리고 영업이익이 8조를 했는데 어디는 또 9조를 넘을 거다, 10조를 넘을 거다 하면서 리포트도 그렇고요. 기사에서도 삼성전자 10만전자 12만 원까지 본다라는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12만 원 봅니다. 1차. 1차 목표가? 네. 정말요? 네. 아, 빨리 내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도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삼성전자 다 갖고 계시잖아요. 뭐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삼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삼성 갖고 있어라고 물어보면 보통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느리거든요. 제가 엄청 깜짝 놀란 거 본 게, 주식에서 10억 원 이상 자산가들 있잖아요. 그 0.5%라고 치면 그분들이 이 주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대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아직 개미일 뿐이야. 근데 왕개미들, 여왕개미님들이 삼성차를 다 들고 계신 거지. 맞아요. 삼성전자 셀트리온 뭐 이런 현대기아 이런 거 들고 계셔가지고 그분 그럼 우리 작은 개미들을 위해서는 오르면 안 되네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이제 스트리밍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말고 얘가 갔을 때 같이 따라가는 애를 제가. 그래요? 네. 안 말씀해 주실 거죠 여기서? 알고 계세요. 한미반도체라고. 네. 요번 주 월요일 날 말하고도 지금 한 10% 넘게 올랐거든요. 진짜요? 그럼요. 그리고 요거 계속 얘기했었던 종목이라서 아마 들으신 분 저도 얘기하실 하긴 우리는 뭐 10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당금을 노리는 건 좀 그렇고 네. 그냥 이 삼성전자의 후발 주자들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죽죽을 좀 할 수 있도록 네. 그렇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좀 반도체가 좀 사실 지지부진하다고 해요. 삼성전자에서 이분이 계속 예상하는 게 그래서 핸드폰 특히 핸드폰 그 IM 쪽에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또 다시 한번 반도체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반도체 쪽인 부분, 특히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했을 때 2분기 실적 부분뿐만 아니라 3분기부터 어떤 부분이 더욱더 실적에 영향을 줄지를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월에 국내에서 그 수출입 동향 발표를 어제 나왔는데 역시나 반도체가 승승장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세계 시장에서 좀 아직은 또 대한민국 1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좀 그 걱정인 게 그 키옥시아 그 인수를 한다고 하면 점점 더 좀 경쟁자 구도가 좀 강해지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경쟁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아마 계속 더 그건 심해질 거고. 네. 왜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각 시장의 파일을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제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뭐 이제 M&A도 좀 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점 이거 격차를 벌려야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지분을 뺏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나갈 때 그쵸. TSMC랑 이제 붙으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이제 업체들 뭐 이제 M&A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좀 힘을 뿌리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인텔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근데 걔네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건 그만큼 시장 경쟁성이 충분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증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는 거는 더 시장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하는 거고 그냥 저는 뭐 우리가 뭐 5년 전만 보더라도 소형 위성 이런 거 안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뭐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예전보다 점점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뭐 반도체든 뭐 랜드든지 많이 들어가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구나. 제가 그 삼성전자 그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2분기 실적은 반도체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 이 반도체 삼성전자 문제가 아니고 그 점전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공장 가동이 멈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이 좀 중단이 됐었던 거고 그거는 뭐 다시 3분기는 좋게 반영이 될 수밖에 오히려 2분기가 안 좋았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좋게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삼성전자 12만 원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 있을까요? 일단은 뭐 DDR5 전환기가 오고요. 그것만 돼도 엄청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디램 현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 동향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고 마이크론 쪽을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어제 하이닉스가 많이 간 것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 매출 비중이 80%가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쪽이에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도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근데 걔네가 워낙 실적이 잘 나오니까 그럼 메모리 반도체는 당연히 잘 나온다거든요. 그럼 이제 비메모리 쪽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뭐 그쪽도 계속적으로 일단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사실 슈퍼사이클 저번에 한번 소개를 해주셨지만 엄청난 사이클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산업의 흐름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이제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저는 삼성전자 3만 원대부터 계속적으로 뭐 7만 원 막 이렇게 간다고 엄청나게 주장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력은 진짜 엄청나게 크죠. 전환기를 보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사면은 팔면 안 되는 주식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냥 정말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삼성전자가 오르긴 올라요. 근데 반도체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서 SK 하이닉스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상승률을 봤을 때는 뭐가 더 많이 상승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가 더 많이 상승할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이 훨씬 더 많이 성장할 거예요. 그러면은 시총 1위의 자리를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삼성전자는 네. 절대 뒤집힐 수 없는 산입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또 사야겠네. 네, 그 삼성전자는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 집 투자하시잖아요. 집을 사신다고 보시면 돼요. 집을 사시면은 여러분들이 집 투자하실 때 집을 해서 10년 동안 두면은 이 집을 사셨으니까 이 10년 동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에다가 만약에 이거를 이제 현금으로 다 주고 사시면 이제 월세를 받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월세가 이제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배당, 이 배당이죠, 배당. 월세를 배당으로 생각하시고 물론 이제 뭐 연배당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집 투자하신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고 접근을 해야 삼성전자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 하나를 막 0.1코인씩 쪼개서 하듯이 그 큰 삼성전자라는 큰 집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팔아요. 왜? 부동산 우리가 들어가면 사실 뭐 3년, 5년 이렇게 보고 팔지 뭐 한 달 뒤에 갑자기 좀 올랐네 해서 팔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궤가 아예 다른 거예요. 일반적인 그런 개별주라든지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집을 투자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거예요. 분명 돈 많으신 분들도 그런 관점으로 사실 들고 가는 거지. 이 종목을 뭐 좀 올랐으니까 뭐 팔아야지 이런 생각은 잘 안 하죠. 그렇구나. 삼성전자가 제 주변에도 사신 분들이 은근히 없더라고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짧게 그리고 길게 가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전 단타적이지만 삼성전자를 있습니다. 네. 비중이 얼마나 되시나요? 크진 않은데 네,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배당 노릴 때 유한양행을 들어봤었거든요. 400원이 들어갔어요 오늘 어젠가? 네,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사소한 잊었던 용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기분 좋으시는 분들 삼성전자 조금씩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돈의 유동성을 좀 활용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죠.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미 그런 느낌으로 사실 될 것 같고 근데 인텔이요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 왔는데 경쟁적으로 봤을 때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인텔이요? 인텔이 들어오는 거는 좀 뭔가 위협적일 수 있죠. 일단은 규모도 크고 그 다음에 지금 인텔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 미국의 반도체에 대한 정책 쪽으로도 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미국 쪽에서 어떤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냐면 뭐 이제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이제 반도체를 증설하는 관점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에겐 수혜가 될 텐데 지금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해외의 비중이 높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비중이 높아서 그걸 다 국산화한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조금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인텔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라면은 사실 부정적인 거고, 그죠? 왜냐면 우리나라에 물론 뭐 굉장히 선도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밀리진 않겠지만 거슬리긴 하겠죠. 왜냐면 인텔이 삼성한테 자리를 뺏겼던 이유들도 그 사소한 것들을 놓치면서 이제 사실 꺾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또 이제 미국 정부가 어떻게 밀어주느냐에 따라서도 또 많은 좀 차이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했을 때 또 삼성전자가 또 얼마나 또 투자에 또 임하는지 그런 것들도 물론 이미 뭐 133조 얘기는 해놨지만 인텔에 비해서는 좀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엄청난 규모긴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그렇구나. 아니 그 의견이 정말 분분하더라고요. 인텔이 위협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 EUV니까 그 장비가 필요한데 그게 정말 저희가 예전에 많이
그 머니허니 앵커님과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장비가 1년에 몇 대 생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인텔이 그거를 또 확보를 또 어떻게 해서 또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걔가 고객사로 둬야 될 분들이 지금 경쟁사니까 과연 인텔한테 수주를 줄지, 이런 부분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근데 뭐 누군가 들어온다는 건 항상 위협이지.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왜냐면은 어쨌든 네. 경쟁이 심해지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게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대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뭐 2분기 실적도 좋겠지만 이제 3분기 실적도 좋을 거고.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앞서 말한 것처럼 IM 부분, 그 스마트폰 부분이 이번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스마트폰 부분에서 샤오미도 그렇고 네. 다들 폴더블 폰으로 진입을 하면서 그런 고가 그 핸드폰 시장 경쟁에서도 세계 시장에서 좀 위협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왜냐면은 샤오미는 사실 중저가 폰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전략을 아예 바꿨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저는 노트만 씁니다. 네. 노트와 그 갤럭시 S 시리즈를 하고 폴더폰이 뒤에 있었는데, 이제 노트랑 갤럭시 S를 합하고 폴더폰을 이렇게 해서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내는데, 그거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중저가 폰이 이제 S고 그리고 고급적인 부분이 폴더블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였는데, 샤오미 중저가의 그 경쟁 구도인 사람도 고급 사양 쪽으로 넘어오니까 이 부분도 좀 위협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제 뭐 중저가 쪽도 지금 굉장히 많이 노리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출시된 거 50만 원 뭐 더 할인해서 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A도 그렇고. 네, A 시리즈는 원래 저가로 이제 나온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카메라 사양이 굉장히 고사양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뭐 트리플만 해도 대박이었는데 요즘은 뭐 카메라 대수 6개까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6개나 들어가요? 뭐 6개 들어가는 것도 있고 5개 들어가는 뭐 이렇게 얘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점점 고화질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뭐 다들 디카 들고 다녔는데 뭐 그러지 않을 정도로 사실 휴대폰이 더 이제 잘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옛사람. 옛사람이죠, 옛사람. 네. 네, 필름 아니고요, 필름? 네, 다행스럽게 필름은 아니네요.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붙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가격 경쟁력이 좀 중요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전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다 줄겠죠.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쓸 수가 있는데, 뭐 일단 스마트폰도 전환기가 한번 와요. 이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아이폰은 이미 출하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뭐 충분히 뭐 장기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드네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도 있고 샤오미도 그렇고 폴더블 폰을 출시를 많이 할 테니까 폴더블 관련 부품주들을 뭐 부품주 하면 뭐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 있죠. 뭐 힌지 관련 좀 펜치 같은 거 이런 거에 좀 많이 눌려 있는데 그런 데를 좀 봐야겠죠. 그런 부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어디 거냐? 네, 케이프 투자증권 여기서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했는데 3달간의 도전 기간이 끝내고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고 여기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 됐지. 맞아, 됐어요. 그동안 너무 횡보했어요. 그 9만 전자에서 10만 전자를 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너무 물려있었기 때문에 좀 10만 원 이번에는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 뭐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제가 7만 8천 원까지 한번 가보는 거 기다려보자 했는데 기회를 안 줄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 못 잡으면 서운하니까 우리가 이제 한미반도체를 잡아보자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체로 잘 하고는 있는데 이게 또 실적 발표하고 그냥 바로 가버리면 사실 잡을 기회가 또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은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뭐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어쨌든 움직이면은 밑에 이제 각 공정들, 한미반도체도 결국 후공정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뭐 넷패스부터 시작해서 테크임도 있고 뭐 정말 많아요. 이 안에 있는 공정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 중에서 좀 전도유망하고 예전에 강한 시세가 나왔었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면은 뭐 굳이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배당은 못 받겠지만 그래도 400원 웬 말이야 진짜. 한주 사셨어요? 몰라 갑자기 400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약간 한주 느낌 나는데 진짜. 아무튼 네. 그렇게 근데 어쨌든 큰 스트림을 가져가시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삼성전자 배당이 아니라면 그 밑에 아래 회전율이 오히려 더 빠르고 수익률이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는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당연하죠. 네, 가장 큰 줄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를 좀 체크를 해주시고 실적 발표 예상 잠정 실적 7일입니다. 7일. 7일에 발표하니까 그때 좀 뉴스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쯤 지수는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실적 발표 이후로 좀 변동성이 생기겠죠. 그럴까요? 네. 3,100 넘을까요? 만약에 그런 실적만 나쁘지 않게 나오면 저는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 CFO들 있잖아요. 네네. 세계 다우를 35,000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우가 35,000 정도 가면은 우리나라도 한 4천?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3,300 정도? 3, 400? 뭐 충분히 가능하죠. 저는 근데 이제 반도체 친환경 인프라 이쪽이 계속적으로 좀 빅사이클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움직이면 사실 다른 애들 되게 잘 올라가도 뭐 친환경 자동차랑 이제 뭐 반도체 안 움직이니까 지수 안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도 좀 움직이면 바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지수가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 우리가 보는 이유가 거의 삼성전자 이꼬르 이제 뭐 우리 뭐 코덱스 레버리지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지수 투자 쪽으로 ETF 쪽으로 관심이 갈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애승의 삼성전자. 네, 무조건 주식을 한다면 봐야 되네. 네, 길잖아요. 이제는 좀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아까 개미를 위해서 안 올라야 되나 여쭤봤는데 어리석은 질문이었고요. 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지수가 오릅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7일날 실적 발표 좀 기다리시고 실적 발표 이후에 저희가 또 이번에 또 이슈를 좀 체크해가지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대표님이 하세요. 제가 하면 산뜻하지 않아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산뜻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안 됩니다. 그놈을 지키겠다. 나는 그놈 이미지를 지키겠다. 제주는 너가 부려라. 제가 하면 싫어하세요. 싫어하신다고요? 싫어하죠. 진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다들 남성 구독자분들 아마 핫하트는 그럴 거예요 거의. 그래서 네. 그러면 핫하드 애청자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올게요. 하트!